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기획실장으로 있는 임기정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주기적인 초엽진 다학제 진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료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병원은 얼마나 잘하고 있냐. 그리고 이제 초엽진 다학제란 건 그러면 우리가 기존 다학제랑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성화해가지고 좀 더 이제 미래의 길을 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다학제 진료 현황은요, 다학제 통합 진료료라는 게 있어서요, 외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암 환자, 중증 질환자, 희귀 난청, 결핵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질환별로 3회 정도 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전문 과목 최소 3개 과목 이상의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 진료를 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수가가 증대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센터 코디 선생님들 바쁘죠. 다학제 환자가 등록이 되면 환자의 병록을 확인해 가지고 참여 의사들 확인하고 참석 여부 확인하러 전화드려서 이제 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진료를 같이 하게끔 해야 되니까 힘들겠죠. 어, 저희 안암병원에서는 대장암 다학제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치료 전에 이제 GI 튜머 보드라는 데서 이제 방침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학제 진료를 하는데 한 분당 대개 한 평균 1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다학제 팀들은 아주 여러 팀들이 있죠. 네, 그리고 연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유닛이 증가하고 다양한 과들로 확대되는 그런 좋은 경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진료과가 모여야 되니까 대부분은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모임을 가지게 되겠죠. 연도별 다학제를 보시면은 19년까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20년, 21년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정체된 감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보시면은 대장암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암, 폐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포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남 구로 두 형제 맨날 비교해 보죠. 다학제 비교해 보면은 아유 구로가 잘하고 있어요. 2배 이상 이렇게 다학제 건수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수가도 보면 7호 35, 네, 뭐 한 4배 5배 되는 거죠. 왜냐? 안암동은 이제 3, 4명만 모여서 하는 것이 많고 구로병원 같은 경우는 6, 7, 8인이 모여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 교원들이 모여서 빠르게 진료를 보면 실적은 증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또 이런 문제도 있죠. 기본 참석이라 너무 힘이 드니까 좀 필요할 때만 제발 불러주세요 하는 그런 과들이 있죠. 종양내과, 해기학과, 영상의학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는 뭐 안 들어가는 포션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런 몇몇 과로 또 이제 쏠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그런 과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참여율이 20% 미만이니까 관심이 적죠. 병원 전체적으로도 이런 거를 막 관심 가져주세요라고 이제 푸시하기가 이제 어려운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새로운 다학제 발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병원 수익뿐만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라도 전주기적인 케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장암이나 위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는 암 적정성 평가 항목에 그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욱 우리 리더십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의사 관점에서 봤다면 그럼 환자 관점에서 요 방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는 교수님은 한 명인데 와 우르르 모여 있어서 뭐 모르는 사람 많고 무섭고 낯설다. 처음 듣는 영어 단어로 막 샬라샬라 서로 얘기하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가 2분이나 10분 만에 재판 선고 내리듯이
땅땅땅 나가세요. 이거 하려고 내가 여기 왔나 하는 자괴감이 들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이런 다학제 회의를에 대해서 그런 취지를 잘 설명하고 코디네이터의 안내를 사전 받도록 말씀을 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치의사의 자세한 설명이 연속되는 외래를 통해서 이게 이해가 가야 환자들이 이해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점심 다학제 이후에는 치료 방침이 결정된 임상과에서 외래 진료로 연속해서 주치의사나 담당 교수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고 방침과 이런 진단 과정을 밀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주요 병원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브레스트를 세 팀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3일 진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환자가 오시면 첫 진료 당일에 모든 검사를 다 해주는 이 패스트 트랙을 합니다. 그 다음 진료에 대면 다학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또 이런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암은 뭐 베스트 팀이다 해가지고 아주 네이밍을 잘해서 고난도 암 수술과 통증 전문 관리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의 다학제를 합니다. 정말 사진 잘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파트, 영양관리나 연계, 심리상담 등 다분야로 이루어진 그런 팀을 운영하는 게 장점으로 생각되고요. 또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이런 다학제 활동 행사나 이런 거를 권장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해 가지고 다학제를 증가시키려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럼 초엽진 다학제가 기존 다학제랑 뭐가 틀리냐? 다학제는 좋습니다. 진단의 그런 치료 방법을 결정해 가지고 같은 공간에 전문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면 진료를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최상의 진료와 환자 만족 질원을 위해서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 초협진이 되려면 기존 다학제의 활성이 증대되는 것 물론이거니와 이런 치료와 생애 전주기에 걸친 협진, 삶의 전반을 케어하는 그런 케어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시키는 이 스페이스의 개념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직종과 요소, 분야를 포함하여 진료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학제가 실적 증대를 위해서 이런 중요한 활동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가 진료과나 전주기적 의료지를 개선시키려면 진정한 의미의 최상의 진료 실현을 위해서 협진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는 수가 대상은 아니겠지만 협진이 필요한 질병군은 자꾸 발굴해 가지고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그냥 교수님들끼리 전화 통화했던 것을 이런 여러 사람들과 함께 환자의 전주기적인 케어를 위해서 노력해야 환자의 만족도 및 의료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재택 사업도 있잖아요. 재택 의료 시범 사업은 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가 질환 관리 잘할 수 있게 이런 의료적 욕구, 관리 부재, 자기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안암구로 안산에서도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런 하얀 이쁜 가정간호 자동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방문하기도 하죠. 주로 이제 복막투석이나 당뇨, 심장, 재활 쪽에서 대부분의 수익과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전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초고령 일본 사회는 재택 의료를 지금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에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지역 의료도 무너지고 그리고 의사가 모자라니까 의료 난민이 생기죠.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는가? 결국에 선택형 의료 병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식한이라는 공유 병상을 만드는 거죠. 예, 의사가 없는 공유 아파트, 즉 급성기 병원 치료 후에 연명 치료, 즉 만성기나 종말기가 필요한 환자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곳을 마련해 가지고 의료진이 상시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의사를 아예 아웃소싱 시켜서 이런 공동 아파트 같은 공유 병상에 간호사가 케어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케어 매니저나 담당 의사들, 그리고 요양시설 약사, 치과 의사 모두 연계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자문형 호스피스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자문형 호스피스가 일반 병동 또는 외래에서 말기 환자 가족들에게 증상 관리, 그다음 상담,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거든요. 전문의 호스피스, 종양 전문 뭐 사회복지사들로 이루어져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진료과별로 이런 많은, 결국에는 이제 암 쪽에서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자문형 호스피스 팀이 이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임종 환자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우편 발송, 전화, 가족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전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거기에 근간에는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중환자실을 가는 한국의 이 문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2003년 이후에 이렇게 집에서 죽는 사람보다 의료기관에서 죽는 사람이 역전된 상황에서 이미 전체 사망자의 75% 이상이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암 사망자는 뭐 거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호스피스 개념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영국은 죽기 전 삶의 질이 세계 1위죠. 우리는 18인데요. 이렇게 좋은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품위 있는 마무리를 위해서는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으면서 치료를 받고, 고통과 병증이 없어야 되며, 익숙한 환경에 머물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이런 4대 원칙으로 된 것이 이제 호스피스의 개념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다학제에 이 함께 만들어져서 아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학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다양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돼요. 관리 인력과 공간과 전산 지원해 주세요. 그룹톡이나 EMR 연동하게 하시면 안 돼요. 참여 동기에서 인센티브 더 주십시오. 지원 진료과 좀 많이 참석해 주세요. 줌회의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수가 산정 안 되나요? 차라리 진료 지원과들 그렇게 참여 못 하실 거면은 다학제 전담 TO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안 될까요? 암 이외에 다학제 활성화는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런 고려 사항들 우리 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학제 팀이나 캐파를 증대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런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고, 암 적정 평가 항목이니 무슨 상종 평가 등등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그 모니터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신규 팀 구성이 가능한 질환군을 자꾸 발굴해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다직종을 포함한 그런 다학제 활성화 TF를 자꾸 만들어서 이런 사회사업팀이, 영양팀이, 약제팀이니 피지올로지스트, 널스들까지 자꾸 넣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뭐 지금 현재로는 이런 돈을 받고 있겠지만은요. 그리고 진료 프로세스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안암 구로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그런 소속원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서 그래서 좀 진일보된 그런 EMR을 통해서 진료 시스템이 개선되고, 그리고 협진 진료가 좀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이제 다학제의 또 밑바탕이라고 생각됩니다. 진료 인프라도 뭐 공간과 인력이 이렇게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암센터랑 심혈관에서 그 다학제를 거기서 운영한다고 거기에 다른 과들이 오면은 이거 어떡하지? 우리 장소 뺏기는데. 그리고 암센터 코디 분들도 남의 과 거를 어떻게 케어해 주냐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에는 리더십에서 공간을 더 드릴 수가 없어요. 인력을 더 추가로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고요. EMR 시스템에서도 사실은 좀 아셔야 될 게 이렇게 내가 주진료과에서 다학제를 추가시키려면 이 환자 다학제 추가 하면 그 관련된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진료하실 때 이분은 다학제예요 탁탁 뜨면 우리 그러면 내가 발표할 검사 결과 추가시켜야지 하면은 그런 것들이 세퍼레이트하게 탁탁탁 모이고 그것이 이제 코디네이터에게 전달돼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이 딱 될 수 있는 그런 EMR 시스템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에서 참 노력을 하고 있고 고대도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해서 지금 뭐 금년에 이제 7월에 오픈 예정이지만 환자별로 이제 의사들이 대화방을 생성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화상 대화 기능이 추가가 되거나 환자가 참여된다면 정말 이런 모바일 메신저 앱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 인프라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원 정책 기여금에는 현재 반영하고 있고 또 리더십에서 반영해 주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료기여금이 적용을 건의해 가지고 이런 안을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게 이제 그 의사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불가능하다 한다면 그러면은 최소한 임상과에 과지원금으로라도 이제 편입되거나 해서 그런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좀 뭐 그 팀에 좀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좀 뭔가 이제 그 의료원이나 리더십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장려한다는 느낌이 받게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전주기 초협진 다학제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의사가 아이쿠 스트로크가 오셨는데 우리 CT 찍어야 되고 진단과 이런 약제들을 처방하면 간호사는 낙상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뉴트리션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피지오세라피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소셜 워커는 또 이런저런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요,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두의 진단 치료 방침이 쉬운 용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모두에게 환자에게 공유되는 것이라고 정의 드릴 수 있고, 요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